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영화간호의 세 번째 파트인 영아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아의 건강 문제 첫 번째는 급성 비인두염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면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아니라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비인두염이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 발열 등의 전형적인 비인두염 증상과 구토, 설사, 식욕 부진, 침 흘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열제, 당연히 아플 때는 쉬는 게 좋죠. 그리고 습도와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발열이나 콧물로 잃어버린 수분을 좀 보충하고 좀 쉴 수 있고 객담이나 이런 걸 묽게 만들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발열과 통증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이부브루펜 등을 사용해서 열과 통증을 좀 떨어뜨릴 수 있고요. 심하다면 항생제나 이런 것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중이염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상기도 감염 원인균, 특히나 연쇄사구균,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균 등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요. 간접흡연이라든지 잘못된 모유수유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모유수유, 연쇄상구균 등은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잘못된 모유수유 때문에 비인두에서 중이관을 타고, 그러니까 유스타키오관이죠.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중이로 넘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역시나 상기도 감염이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여기 귀에 있는 중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증상은 중이염이기 때문에 귀를 긁거나 베개에 귀를 비비는 행동, 가려워서 그런 거고, 이쪽이 부어오르면서 비우열, 중이염에 의해 발열,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중이 내 화농성 분비물 축적으로 이통, 귀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화농성 분비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살펴보면 역시나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열이 날 수 있어 해열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삼출액이 고이는 중이염이라면 고막 절개술을 통해서 배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막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배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열이 심하다면 항우열제라든지 항히스테민제를 복용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아의 건강 문제 세 번째는 이물질 흡인인데요. 이물질 흡인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구강기적 특성 때문에 오죠. 이 시기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물질을 삼키게 되면 그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폐쇄로 호흡곤란, 기침, 쉰목소리,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청색증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의식소실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아를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할 거냐.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머리를 몸통보다 낮추고 구조자의 팔 위에 놓아서 견갑골 사이를 두드리는 하임리치 혹은 하임리지법을 쓸 수 있어요.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다리에 기대서 영아를 올려놓고 견갑골 사이를 저렇게 두드리게 되면 기도 사이에 막혀있는 이물질을 밀어낼 수 있는 압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배출하게 되고, 그 이상 아동에서는 역시나 하임리나 하임리치 매뉴버라고 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검상돌기와 배꼽 사이에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은 그 위를 감싸 쥐어서 등 뒤에서 본인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력을 주면 역시나 그 압력으로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이 배출되게 되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복부를 하지 않고 흉곽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응급간호에서 다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영아의 또 다른 건강 문제인 탈수는 계속해서 반복했던 원인이 있는데요. 세포 외액이 성인보다 많고 기초대사량이 높고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수분 상실이 많고 신장 기능이 미숙해서 농축되지 않은 소변을 배출하다 보니까 수분 상실이 많고요. 체중에 비해 체표 면적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산하는 수분량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탈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탈수의 증상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피부의 창백, 건조, 탄력성 부족, 대천물 함몰 등,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순환장애가 오기 때문에 빈맥, 저혈압, 쇼크까지 올 수 있겠죠. 앞전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경한 경우에는 경구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에는 경구로 음식을 금하고요. 비경구적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수액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겠죠. 구토의 원인은 소화기 폐색, 알러지, 두개내역 상승 등 다양한데 대부분은 소화기 폐색으로 와요. 유문협착이라든지 장 중첩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음식물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구토가 되게 되는 거고, 치료 및 간호로는 구토로 인한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맥수액요법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고요. 구토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구토제를 사용할 수 있고, 흡인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체위를 취해줘야 하고, 보통은 얼굴을 옆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기도흡인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제일 위험한 자세가 그냥 앙와이로 눕히는 자세예요.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보기를 취해줄 수도 있겠죠. 이후 구토 양상을 잘 사정하고 괜찮아졌다고 해도 수유를 갑자기 늘리지 않고 소량씩 수유를 하고 인테이크 아웃풋, 그러니까 섭취량과 배설량을 잘 측정하고 체중을 측정해서 탈수라든지 문제가 되는 양상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죠. 또 영아의 건강 문제 6번째, 설사를 살펴보면 원인으로는 감염, 음식 알러지, 갑상선 기능 항진, 로타바이러스, 정서적 불쾌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증상은 당연히 설사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고, 영양장애, 식욕부진, 복부 불편감, 복통 등이 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원인균이 완전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격리를 해야 돼요. 배설물 관리를 해서 다른 아동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두시고요. 설사로 인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게 되면 대사선 산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교정하고, 역시나 탈수 증상을 사정해서 수액요법이 필요하다면 제공해야 되겠죠. 영아의 건강 문제 중에 장 중첩증이 있는데 서론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어요. 정의를 살펴보면 상부장이 하부 창자 속으로 말려 들어간 곳으로, 사진을 보면 이런 거죠. 회장이 맹장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소장이 대장으로 지금 말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부장이 하부 창자 속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장중첩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담즙 섞인 구토, 우상복부의 덩어리 촉진, 주기적이며 심한 급성복통 등이 있는데 음식물이 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역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담즙이 섞인 구토가 되는 거고, 우상복부에 계속 음식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촉진되는 거고, 이런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오면서 심한 복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륜간장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륜간장은 이 직장으로 바륨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륨액이 요걸 타고 이렇게 S상결장, 그리고 하행결장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횡행결장, 그리고 상행결장을 역행하면서 바륨을 넣어줬을 때 요 압력으로 장중첩증이 호전되거나 혹시나 엑스레이 상으로 이게 중첩된 부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모두 가능하고, 치료 목적으로 바륜간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 유전적, 면역학적 요인 등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하면 알러지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너무나 가려운 거죠. 그래서 소양증, 피부 건조가 주 증상이고, 주로 어디에 발생하냐면 겹쳐지는 부분으로 팔 오금, 무릎에 굽혀지는 부위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염, 습진이라고 하고요. 치료는 국소,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게 되고, 가렵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건조한 피부가 소양증을 크게 유발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보습크림 등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한 부분 위주로 원인과 주 증상, 그리고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로써 영아 부분이 완전히 끝났어요. 다음 영상은 유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